안녕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분노의 폭풍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다정했던 사람이 오늘은 사소한 일로 세상을 무너뜨릴 듯 분노하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의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격렬한 감정의 폭풍 아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갈등을 겪게 되면 그들은 거의 반드시 당신을 상대로 심리 개임을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혹은 직장에서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때로는 통제 불가능한 경로로 폭발하며 그 지배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분노를 터뜨릴 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그들이 결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훨씬 더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그들의 분노는 심리적 미숙함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사실 나는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내면의 비명과 같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건강한 기술이나 지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통찰력도 용기도 없기에 그들은 손쉽게 방향을 틀어 모든 문제를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신 때문이야.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둘째, 그들의 추악한 분노는 심리적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 포효하지만 그 내면은 사실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심리적 약자입니다. 그들의 과장된 분노는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감추기 위한 보상 심리에 불과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내 자리는 없어 라고 절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외부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며 약한 내면을 감추려 합니다. 셋째, 당신을 향한 분노가 계속될수록 그들은 심리적 게으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내 고통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할 건데? 라고 생각하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힘든 과정을 거치기보다 남을 탓하며 순간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미숙함, 나약함, 그리고 게으름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연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외적으로 폭발하는 경로입니다. 그들은 마치 통제불능의 기관차처럼 거친 비난과 위협, 경멸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상대방에게 그 어떤 반박의 여지도 주지 않으려는 듯 극단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모습은 매우 공격적이고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것은 두 번째 형태입니다. 바로 조용히 그러나 깊게 타오르는 경멸과 분노입니다. 이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지는 않지만 대신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으로 사기며 당신을 향한 경멸감을 드러냅니다. 며칠이고 이어지는 침묵, 삐딱한 태도, 사소한 트집 잡기,
비합리적일 정도의 비관주의, 그리고 오래도록 원한을 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너는 내게 상처를 줬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러한 냉전 상태는 폭발적인 분노보다 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이 시끄럽게 분노하든 차갑게 침묵하든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너는 이제 내 적이야. 내가 너를 다시 인간적으로 대우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가로 당신이 고통받고 힘들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며 잠시나마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안도감을 느끼려 하지만 물론 그것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사람을 이토록 분노에 취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내면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로는 유전적인 기질이나 조울증, 우울증과 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기분장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습된 행동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중요한 타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분노와 폭발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갈등 상황에서 유일하게 배운 대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어린 시절 그 분노의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와는 또 다른 병적인 수준의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연약한 자아는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위협을 느끼고 생존을 위해 방어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향력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향력이란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순간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수많은 관계의 파탄이라는 역사를 만들게 되고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 역사에 새로 추가된 이름이 될 뿐입니다. 넷째는 특권의식으로 위장한 의존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지탱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게 더 줘, 나를 채워줘라고 요구하지만 이것은 사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바로 설 수 없어 라는 의존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해서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감정적 에너지를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평화와 만족을 지배와 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타인과의 차이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분노에 찬 나르시시스트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정서적으로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는 결코 좋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내가 성장해야겠다. 내 문제에 책임을 져야겠다고 결심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과의 교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결코 숨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치심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명확한 결과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그 관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정적 반응이 아닌 건강한 선택을 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는 사람과 협력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심리적 미숙함, 나약함, 게으름. 이것이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들이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우기로 결심하십시오. 존엄, 존중, 그리고 품위를 당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